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효성 ITX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겁니다. 이 효성그룹의 계열사이죠. 이 콜센터, 이 컨택센터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효성그룹 산하에 있는 계열사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 효성그룹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이 효성그룹이 이제 두 개의 지주사로 체제를 좀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이번에 이 효성 ITX가 배당까지 결정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볼 거고요. 최근에 뭐 이러한 이슈들 좀 같이 돌아보면서 향후 이 효성 ITX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좀 높을까,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요, 2월 21일자로 배당 공시 결정이 되었다는 이렇게 공시가 올라왔습니다. 배당의 구분은요, 결산 배당 방식이고요. 한 주당 배당금 300원,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305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. 시가로 환산을 해봤을 때 배당률은 약 2.39%에 해당하는 배당률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, 이 배당률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뭐 짜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후하진 않다. 그냥 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. 그래서 아무튼 한 주당 약 2.39%의 배당률로 이거를 현금화를 환산을 해보면은 주당 300원 정도의 값어치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배당뿐만 아니라 이 잠정 실적도 지난달 말일에 이렇게 공시가 올라왔었어요. 이 부분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. 자, 단기 실적과 전기 실적, 이게 분기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23년도 3분기 실적이고요. 이게 4분기 실적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요거는 22년도 4분기 실적이다,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자, 단기 실적. 우선 매출액 부분 한번 좀 보시면요, 전기에 비해서 매출액 상승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기 3분기 비해서 4분기 상승했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당기순이익 부분도 좀 보시면요, 이 당기순이익 좀 보시면요, 3분기 비해서 4분기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증가한 비율로 한번 좀 보시면요, 매출액 같은 경우에 9.82% 증가한 거고요. 영업이익은 12.5%,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5.57%,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. 증가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이 22년도 4분기 이 전년 동기 실적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도 매출액 부분에서 6.64% 증가를 한 거고요. 영업이익은 13% 정도 증가를 했고, 당기순이익은 18.57% 증가를 하면서 23년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다, 좋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전에 이 효성 ITX의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20년도, 21년도, 22년도 이렇게 오면서 매출액 또 점진적으로 이때 한번 잠깐 좀 소폭 감소를 했지만 22년도 때 5천억 원 돌파해 주면서 굉장히 좀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의 뭐 이런 등락폭 없이 그래도 좀 견조하다,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23년도 1분기, 2분기, 3분기에서 방금 저희가 본 거, 물론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4분기 실적이 가장 높았다. 매출액 부분, 영업이익 부분,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이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았다. 즉 가장 최근 실적이 가장 좋았다,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 배당과 또 이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간단히 봤다면, 이제는 이 가장 최근 이 효성그룹의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어떠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. 그 부분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. 이러한 이슈입니다. 어제자로 올라온 이슈고요. 이 효성 조현준 씨와 조현상 씨가 독립 경영에 나선다. 여기에 이제 숨은 배경은 뭘까?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, 지금 이제 이 효성그룹의 이 조현준 회장님과 조현상 부회장님이 이제 형제 관계인데, 지금 이 두 분에서 이렇게 회장, 부회장직을 겸용을 하면서 이렇게 형제끼리 그룹을 경영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은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각자 이끌 계열사를 나누며 독립에 나선 것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된다. 그러니까 이 효성그룹이 지금 현재 지주사를 추가로 신설을 해서 형제 공동 경영에서 각자 경영체제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이슈예요. 그래서 좀 보실게요.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조현준 회장님이시고, 오른쪽 계신 분이 조현상 동생이시죠, 부회장님.
이렇게 지금 형제끼리 운영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. 주 효성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6개사를 인적 분할해서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 지주라는 가칭입니다. 이것을 이제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를 시켰다. 오늘 6월달에 인민시 주총이 열리고요. 여기서 이 회사 분할이 승인이 되면 7월 1일자로 이렇게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되는 부분이다. 그리고 이 신설 지주사는요 조 부회장과 이 동생분께서 맡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, 이 원래 기존에 이렇게 있던 이 주효성그룹 이게 이제 형, 그리고 이 효성신설 지주 이 가칭이지만 여기 이제 동생 이렇게 각각 맞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, 그리고 이 효성 ITX, 우리의 효성 ITX는요 이 형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 이 주효성에 그대로 이제 존속을 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밑에 좀 보시면요 자세하게 좀 표가 좀 나와요. 이렇게 지금 이 분할 전, 요 위가 지금 현재 분할 전이고, 이 밑에가 이제 분할이 되면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건데, 이 효성 I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지만 분할이 되더라도 그대로 주식회사 이 효성그룹 밑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여기까지 간단히 효성 ITX에 관련된 최근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볼게요. 좀 차트로 보시면요. 23년도 초반경에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자체에 좀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좀 쏠랐습니다. 이때 당시 챗 GPT와 좀 더불어서 이 AI 관련 업계들에 좀 이렇게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었죠. 이 챗 GPT라는 것 자체가 AI와 또 데이터, 근데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였죠.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또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까지 다 이제 엮이고 설키면서 이때 효성 ITX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도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이 효성 ITX 같은 경우에 주력 사업을 컨택센터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AI와 뭐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해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개 지금 이 부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흐름이었어요.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오후 1시 7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오늘 왼종일 거래가 되는 게 약 3,276주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있어 보이지만 수치로 확인해 보면 거의 없는 거래량이다 마찬가지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 이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는요 순전히 이 효성 ITX의 개별적인 호재나 악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전히 100%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우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가장 최근에 이 확인이 되고 있는 이 효성 ITX의 지지 라인을 한번 좀 제가 보았습니다. 보니까 약 12,100원에서 12,2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.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이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도 했었고,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약 12,450원 요 근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단편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약 12,100원 이쪽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, 만약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준다 했을 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저항 라인이겠죠. 보면은 이때 이랬고요. 이때 계속해서 이쪽 부분에 머리가 닿고 이거 돌파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 약 12,550원 요 근처에서 지금 현재 저항 라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단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뭐 거래량이 그래도 뭐 아무리 못해도 뭐 50만 주에서 한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뭐 차트를 좀 분석하는 의미가 좀 있는데,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도 오늘 이제 효성 ITX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았고요.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떤 앞으로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100%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해요. 그러니까 뭐 절대 정답은 될 수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이 계속 나온다면 제가 또 이렇게 좀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뭐 굳이 이 효성 ITX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종목
다른 종목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저희 대기업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대기업 채널도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른 종목에 관련된 영상들 한 번씩 좀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조금 투자를 하시면서 그래도 좀 모르셨던 부분들 알게 되시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쪼록 지금까지 이렇게 효성 ITX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